네. 국내 증시는 대규모 추경 편성과 또 코스피의 재도약 기대감 속에 3,000포인트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도 지금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세에 기대가 되는데 워낙에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잖아요. 오늘 코르가 5%가량, 4.49%의 가량 상승으로 닷새 연속에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을까 싶고요. 야간 선물과 EWY도 흐름 좋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국내 증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보기 전에요. 네, 미국 이슈 뭐 체크해야 될 것들 뭐 간단히 보고 갈까요? 어떤 것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네,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거는 그 히토류 미중 협상에서 가시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히토류를 좀 풀어주고 중국이 미국한테 미국은 대신에 반도체 그 수출이라든지 그 수출 제한하는 거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핵심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반도체 주식이 중심으로 한 2%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가 그 로보택 시즌 출시 앞두고 기대감에 한 4% 오른 게 좀 특이한 거였고, 반도체 가치가 오른 거는 그 미중 회담에서 좀 서로 양보하는 거, 히토류하고 반도체의 수출 규제하고의 어떤 스왑 비슷한 거, 그런 가능성이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 네, AI 중심의 전략은 좀 유효할 것이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렇죠. 종목별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애플과 브로드컴은 오늘 좀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애플의 WWDC 행사 진행 중인데 뭐 하품만 자아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브로드컴이 줄줄이 상승이었다가 오늘 하락 두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좋은 것부터 엔비디아 계속 올라서 전고점 사상 최고가에 거의 근접했죠.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제 완화, 수출 규제 완화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애플이 하고 있는 예전에 H20 이거 수출 규제는 완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다운그레이드된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는 그건 별도 이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지지 않았고요. 버티고 있는 거고, 또 애플은, 엔비디아는 지금 젠슨 왕이 유럽에 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가가지고 지금 어저께 영국하고 미팅을 하면서 영국 국가 AI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한 게 있어서 그것도 센티먼트가 좋았고요. 내일 모레 아마 독일에서 가서도 총리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AI는 앵커니 말한 것처럼 서버린 펀드, 서버린 AI에 대한 수요도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규제를 풀어주면은 사실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AMD 같은 게 많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AMD 같이 그동안 덜 오른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AMD, 퀄컴 같은 게 한 4% 올랐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그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은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대치보다도 아주 임프레시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40배 정도 PER이 엔비디아보다 한 10몇 % 더 할증돼 있는 상태고요. 바닥에서 65% 올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은 이번에 WWDC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네.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연속 오르면서 이제 어느덧 2,90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상법 개정과 그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기대감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참 긍정적인데요. 그러면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네네. 지금 국내 증시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외국인 시장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심리를 걔네들이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6월 들어와서 지금 나흘 정도가 닷새 정도에 엄청 사들였잖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한 5조, 6조 이렇게 사들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빠져나간 게 5조 정도 될 겁니다. 네. 지난달에 1조 몇천억 들어왔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다 하이닉스 중심이었고 다른 건 별로 안 되는데, 이번 달에 얼초부터 들어온 거는 이제 골고루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골고루 들어왔기 때문에 원화 강세와 함께 상법 개정과 함께 한국의 약간의 리레이팅에 대한 베팅을 조금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PBR로 거의 1배에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이제는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더 들어올 것 같은데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뭐 네. 지난해에 35조 빠져나간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달에 뭐 3조 2천억 원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네요.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3조 정도로? 들어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30매제 빠졌으니까 35조가 다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 초등학교 셈이니까. 작년도 8, 9월 달에 빠져나갔을 때하고 네. 지금하고 달라진 것을 추경 예산과 상법 개정만으로 다 원복시킬 수 있을 정도라면 외국인이 30조 들어오겠죠. 근데 그때랑 지금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게 무엇이냐면은 관세가 과거에는 없었죠. 작년 8, 9월 달에 관세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지금 관세가 아직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 우려가 얼마나 해소되느냐의 실질적인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가 뭐 제로로 되는 게 아니면은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2,800, 900 갔을 때는 삼성전자가 8만 원 갔을 때 그런 펀더멘틀과 관세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치솟을 수 있는 펀더멘틀이 올라갈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관세가 얼마나 더 완화될 것이냐? 한국의 상호관세,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싸움, 이것이 완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지금 3조 들어왔습니다만은 10조에서 그칠 수도 있고 한 1, 2조 들어오다 말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펀더멘털과 관세라는 없었던 이슈가 작년에 없었던 이슈가 지금 아직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저해를 줄지 아니면 속도를 줄지 그 변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수들 말씀해 주신 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두 가지,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관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그럼 삼성전자 이게 얼마만이에요? 6만 전자 지금 돌입했는데 그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삼성전자는 펀더멘털로 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을 사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살 수밖에 없을 때 시가총액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거의 80%라 보고요. 펀더멘털이라는 기대를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얼마를 주느냐가 중심인데요. 삼성전자가 올해보다 내년 이익이 어쨌든 간에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이익의 12배에서 13배 정도의 PER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보고요. 하이닉스는 나온 김에 내년 어닝에 한 7배 전후 정도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 주가로 삼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저 악재 기사 있더라고요. 삼성 파운드리 1분기 점유율 하락해서 중국의 이제 3위인 SMIC에 좀 내줄 위기에 있다. 뭐 1위 있는 뭐 지금도 그렇죠.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3위랑 격차가 좀 줄어드니까 좀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아까 말씀드린 것 작년 8월에서 9월 넘어가고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한국 주식이 빠진 거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이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더 좋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작년에 뭐 7만 원, 8만 원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기대가 난망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 자체는 아주 새로운 게 아니에요.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자체 때문에 오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작년에 10월 달에 봤던 이익의 전망과 지금 시점에 보는 이익의 전망이 얼마나 회복했느냐는 건데, 파운드리, HBM3, HBM4 여기에 대한 벌써 9개월째 얘기되고 있는 거에 펀더멘털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PER 12배, 13배 하면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은 갈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 가기는 만만치 않고, 하이닉스도 내년도 이익이 전망이 되면은 아마 20만 원 중후반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거여서 이 펀더멘털이 작년보다 좋아졌나 보면은 삼성전자는 안 좋아졌다, 하이닉스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선 전부터 그 정부의 AI 공약, 후보들의 AI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AI 공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인재 양성 공약 등 AI 중심으로의 새 주도주 부상,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AI 중심에 지금이라도 좀 타야 되나, 어느 쪽으로 타야 되나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AI 관련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정부가 한다는 거는 당장의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인프라 관련되는 회사들이 돈이 없거나 열악하죠. 기술력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주식들에 대한 기대 심리를 최근 며칠 사이에 한껏 올린 것입니다. 뭐 일부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얘기했던 것이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루스 이런 그 소프트웨어 AI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랭귀지 LMM 만들고 이러는 건데 여기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는 뭐 소부장 주는 관계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 하는 거랑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GPU를 가지고 AI를 서포트하는
인프라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하는 주식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식들은 최근에 올라간 것이 정당했고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소부장제는 특별히 추가되는 보너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가 어떻게 우리가 동조되느냐 그것이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AI 수혜 확산되는 거 인프라 소프트웨어 참 관심이 큽니다. 그 지주사 증권주 있잖아요. 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뉴스에 좀 팔아라로 한풀 꺾이나 싶었는데 안 그러네요. 네네. 일단은 지주사는 이렇게 씁니다. 지주사는 자사주가 많은 주식이 있고 밸류가 싼 주식이 있습니다. 자사주가 많은 주식 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뭐 SK하고 LS 같은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싼 주식이 SK였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라는 건 뭐죠? 왜 싸냐? NAV, Net Asset Value 싼 이유는 자회사가 쓸데없이 많이 분포돼가지고 이 가진 거, 자회사를 내가 10개 갖고 있다. 그럼 지분이 이게 100이다. 100을 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NAV 대비했을 때 70% 할인이다. 30% 할인이다.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법으로 인해서 자사주를 매각하든지 더 배당을 많이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의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쪼개기 상장을 이미 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이제는 좀 고민이 될 때가 됐습니다. 선별할 때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지주 사업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한다면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SK 스퀘어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그냥 주식회사 한화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 주식들 많이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을 여기서 딱 쫓아가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싸다는 측면에서는 SK가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싼 것만 가진 게 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SK하고 LS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간에 어저께 제가 따로 방송 얘기할 때 어저께 올라갈 때는 저 같으면 이제 사지는 않고 눌림목이나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추경 편성 좀 속도감 있게 나와서 좀 더 붐업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니스루 자산운용 김장열 최전략 본부장께서 함께했고요. 저희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